4차 산업의 중심이 될 대한상공회의소 인재개발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스마트팩토리 융합학과 정종필 교수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스마트팩토리에 대해 다뤄볼 건데요. 지난번에 말한 대로 스마트팩토리 추진 전략에 대해 AI와 제조 데이터 플랫폼 기술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능적인 어떤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컴퓨터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는 다양한 어떤 형태의 데이터가 들어가서 방법론이라고 하는 어떤 모델을 생성해서 그 결과적으로 액션을 취하게 되는 것을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스피커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을 텐데요. 킨의 보헤미안 랩소디를 틀어줘 하게 되면은 앱을 실행하고 노래를 재생하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공적인 AI는 뭐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는 현상을 매우 잘 묘사하는 정보값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은 성능이 매우 우수해야 된다. 여기서의 성능은 예측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과를 통해 가지고 예측된 결과를 이용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은 제조 산업에서의 성공적인 AI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조 인더스트리에서 데이터는 공정을 매우 잘 묘사하는 정보값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공정은 제조 도메인의 어떤 난리지를 통해 가지고 어떤 액션으로 이어질 것인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이 만든 어떤 방법론에 해당하는 모델이 있을 것이고요. 결과를 통해 가지고 예측된 결과를 이용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액션은 공정 조건, 설비, PLC 등이 여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인공지능이 제조업에 적용이 어려운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데이터는 현상을 매우 잘 묘사하는 정보값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제조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 환경적인 외란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차의 어떤 연계를 검사한다든지 이런 거를 진행할 때 다 소리로 진행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현장 작업자의 한목적 지식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것들이 인공지능 기술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러게 되면 엄청난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AI 소프트웨어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소리로 검사하는 이런 영역들이 여기에 해당하게 되겠고요. 여기서의 어떤 표준화된 체계가 상당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머신은 언제 고장날지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분량에 상당히 영향을 주지만은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든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메소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인공지능 기술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한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에너지나 환경적인 측면도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설비 상태, 설비 성능, 공정 이상, 품질 불량, 전력 손실, 환경 오염 예측 등을 수행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두뇌를 통해서 모니터링, 분석, 판단 예측을 함으로써 가능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장에 있는 수많은 설비의 고장을 예측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공장에는 수많은 어떤 설비나 센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설비나 센서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서 설비 진단을 하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동화 설비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컨디션 기반의 유지 보수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어떤 상황을 AI 기반의 유지 보수를 수행하게 되면은 공장 내 모든 설비의 상태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고요. 설비 상태에 따른 단위 설비 성능 지수를 예측하고 공정 능력 지수를 예측하고 설비 공정 능력에 따른 품질 불량을 예측하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두뇌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을 데이터 플랫폼 영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은 이런 수집된 데이터를 학습 및 튜닝하는 단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학습 데이터를 선택하고 학습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튜닝에 대한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훈련을 수행하게 됩니다. 테스트 및 부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런 어떤 과정에서 성능이 미달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알고리즘의 튜닝 매개 변수를 조정하고 전처리의 부분에서 미흡하다 그러면 전처리 부분을 다시 수행하고 아니면은 심지어는 데이터 세트가 부족하다 그렇게 되면은 데이터를 다시 수집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학습된 결과에 대해서 실제로 현장에 적용을 했었을 때 여기서의 성능이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그 전 과정들을 거치게 됨으로써 인공지능 두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에 대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캄프라고 하는 코리아 AI 매뉴팩처링 플랫폼을 발표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캄프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잘 활용하고 성공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I 플랫폼은 비즈니스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AI 솔루션을 개발 제공하기 위한 지능형 분석 예측 인프라를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데이터 공유가 아니라 연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조 데이터는 공공 데이터 공유보다 연결의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들이 데이터를 생성하고 수집된 데이터들이 서로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별 제조 노하우 보안 강화 솔루션을 활용한다든지 기업 간 데이터 연결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든지 데이터 연결로 원격 정비 지원 체계를 수립한다든지 데이터 판매로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의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설비들은 IoT 게이트웨이에 연결이 됩니다. IoT 게이트웨이를 통해 가지고 수집된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고 전처리 엔진을 거쳐서 비식별 엔진에서 데이터가 처리가 될 것입니다. 저장된 데이터는 다시 개방형 플랫폼으로 전송이 되고요. 이 개방형 플랫폼은 스마트 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방형 플랫폼에서는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는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로 구분이 됩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분석 엔진으로 전달돼서 모델링과 검증, 표준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데이터 마트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제조기술 데이터 분석 결과 포털 서비스에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데이터의 연결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지능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할 데이터가 충분히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장 작업자의 역량과 경험을 데이터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 식별의 단계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단계는 데이터 수집 및 표준화 단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데이터 분석 단계가 있을 것이고요. 데이터 활용은 실시간 공정 이상 알람 및 예지 정비에 대한 부분과 품질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조 플랫폼의 운영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데이터의 생성은 로봇, 선반, 사출, 도금 공정 등 수많은 어떤 설비와 어떤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고요.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지게 되고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목적은 데이터 가치 창출이 될 텐데요.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원가 절감, 납기 단축의 결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AI 플랫폼 활용 제조 경쟁력을 어떻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바일 플랫폼으로서 안드로이드 앱스토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제조도 그런 어떤 방향성으로 진행될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마켓플레이스에 탑재하여 수요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플랫폼에 필요한 솔루션은 정부가 인프라를 제공해주고 수요 기업은 솔루션을 사용한 만큼의 경제적인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 될 것이고요. 응용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판매하는 이런 어떤 서비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학이라든지 쿠카, 마작 같은 어떤 대표적인 제조 분야의 어떤 IT 기업들은 이런 플랫폼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SK는 스칼라라 그러고요. LG CNS는 팩토바라 그러고 삼성 SDS는 넥스트 플랜트라 그러죠. 그리고 중소기업은 울랄라랩에서도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PTC나 셉, 지멘스 같은 기업들도 AI 제조 데이터 플랫폼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마이 제조 데이터 인프라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캄프는 AI 중소벤처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캄프는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전문가 네트워크, 인프라, 서비스의 영역으로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이 캄프는 이 AI 팩토리를 구현하기 위한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수요 공급의 예측, 제품 시뮬레이션, 디지털 트윈, 머신 비전, 예지 정비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캄프에는 창업 벤처 기업이 솔루션을 제공하고 설비 장비 기업에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어떤 순환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실질적으로 디지털 클러스터에 솔루션을 적용하는 행태로 캄프는 구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제조 산업은 쇠퇴기로 전락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 구축을 통해서 제조 혁신, 수출 개척 및 확대, 신사업 발굴 등 제조 경쟁력을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이는 CEO의 강한 의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과 도전, 직원들의 적극적인 마인드, 꾸준한 교육을 통해서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다른 길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새로운 질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제조업의 기술의 혁신을 가져오는 것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스마트 팩토리가 미래 제조 경쟁력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2회에 걸쳐 스마트 팩토리에 관해 같이 살펴보고 이야기해 봤습니다. 특히나 스마트 팩토리는 대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원에서도 관련 학과가 있고 그만큼 취업의 폭도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에서는 스마트 팩토리를 중점으로 하는 교육들이 전문가의 지도 아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한 핵심 기술인 스마트 제조, 빅데이터, CPS, MES, 네트워크 기반 제어, PLC 제어 등을 습득하여 스마트 팩토리 구축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스마트 구축 최적화 교육과 제조 공정의 개발 및 운용이 가능한 스마트 팩토리 구축 실무 등 이외에도 많은 교육 과정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에서 교육 과정을 수강할 경우 교육비, 기숙사, 식비, 교재가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협약업체와 취업 알선도 가능하다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